안녕하세요, 소프바이크 미대웅입니다. 세파스 리파인드 6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이 모델이 저희 매장에서 사실 취급은 하지 않는 모델인데 저희가 자전거 조립도 사실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조립 의뢰가 들어온 모델을 조립을 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. 리뷰에 앞서서 감사하게도 또 촬영까지 할 수 있도록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안전하게 조심히 잘 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조립을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. 그래서 출고도 하고 있다, 조립을 해야 되는데 못 하시는 상황이 있으시다면 매장으로 주저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앞에 보시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세파스사의 리파인드 6라는 모델인데요. 이 6는 세대수를 얘기하는 것 같고 리파인드는 뭔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온라인상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 세파스에서 이 모델을 주기적으로 풀체인지를 해서 6세대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모델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고 예쁩니다. 이게 두 컬러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컬러 중에 저는 화이트가 눈에 딱 들어오긴 하더라고요. 프레임의 형상이 좀 말이 많더라고요. 생각보다 그 오픈 몰드라고 해서 공장에서 모양을 선택해서 도색을 올리거나 데칼을 입히면 브랜드를 이제 바꿔서 나오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몰드 자체가 엔진11이라는 회사 그리고 치넬리라는 회사 이 두 군데에서 이 같은 비슷한 모양의 몰드를 사용하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핸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핸들 같은 경우에는 FSA사의 ACR이라는 시스템을 같이 갖고 가고 있어요. 브랜드 핸들을 쓰고 싶은데 이게 들어가나요? 간혹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호환이 되는지 호환을 확인해 주시고 스템을 바꾸든 핸들을 바꾸든 하실 때는 꼭 그런 부분들 챙기셔서 교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전반적인 프레임이랑 이 C포스트랑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엔진11, 치넬리 이 두 가지를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. 양산형이라고 해서 이게 꼭 나쁘다라는 거는 저는 판단은 좀 그건 아니라고 봐지고 일단 이 구성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가격을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가격이 298만 원인가 30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인데 카본 휠에 카본 핸들에 그리고 카본 프레임에 카본 C포스트에 거기에 11단 울테그라 그룹셋까지 들어가 있는 금액 치고는 요 금액대에 메이저 브랜드를 따지자고 하면 사실 이 가성비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300만 원 미만대 가성비를 요즘 말로 싹 지려 볼 수 있을 정도의 가성비라고 저는 단언 생각하고요. 이런 이제 가격 대비 성능비의 자전거를 사실 볼 기회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좀 당황했어요. 자전거를 딱 봤더니 생각보다 디테일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모델이라 저는 좀 놀랐습니다. 지금부터는 핸들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핸들바 외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자체는 전반적으로 ACR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모양은 에어로다이나믹입니다. 이 부분이 좀 넓고 옆부분에서 봤을 때 약간 미사일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어요. 얘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좀 두껍게 나온 모양입니다. 약간 두꺼우면서 생김새 자체는 그립감을 좀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이 리치 부분은 짧은 리치가 요즘 트렌드잖아요. 그 트렌드에 맞춰서 잘 나온 모양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 데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리파인드 이렇게 써져 있고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리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는 모습까지도 보실 수 있고 케이블은 이렇게 올라와서 이 안쪽에서 이 앞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요. 브랜드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모양이 조금 다르다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취급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피직 바 테이프는 그립감이 상당히 놀랍습니다. 잡았을 때 땀이 묻었을 때 물이 묻었을 때 오염물이 묻었을 때 오염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내구성이 느껴지고요. 휠은 파스포츠 휠이고 이 순정 사양에 이 정도 가격대에 이 파스포츠가 들어간다는 건 조금 놀랍습니다.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잘 맞는 검정색 히든 데칼로 잘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데칼을 많이 좀 뽑더라고요. 저 데칼은 있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런 데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드레스업 개념으로 데칼 벗겨내고 예를 들어서 파스포츠를 MB로 올려 쓰신다든지 아니면 본트랙으로
올려 쓰신다든지 아니면 로발로 올려 쓰신다든지 뭐 코리마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오픈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타이어가 피렐리 P7 스포츠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타이어도 가격대는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도 가격 대비 타이어도 좀 신경을 쓴 모양으로 좀 보여지고, 돌아가는 모습도 한번 볼까요? 이런 식으로. 네,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안장도 저가 모델이긴 하지만 피직에서 나오는 안장이 사실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을 거예요. 어찌됐든 세파스가 수입하는 브랜드가 피직이 또 있으니까 이제 겨냥해서 맞춰서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프레임의 형상은 오픈몰드 형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되게 괜찮은 퍼포먼스를 내주지 않을까. 기능적인 부분에서 뭐 떨어지지는 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 도색 마감이 요 메인 프레임이랑 이 포크 부분이랑 도색 색깔이 조금 달라요. 여기가 약간 하얀 컬러, 여기가 살짝 누런데 이 도색을 맞추기가 사실 좀 쉽진 않았었던 모양인가 봐요. 타는 데에는 이상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조금의 현저한 차이는 날 수 있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. 구동계 같은 경우에는 울테그라 기계식 11단이고 502341132 올라운더성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, 크랭크 암 길이는 172.5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키가, 다리 길이가 기신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적합하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레버도 굉장히 큰 말머리가, 요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금액대에 사실 맞출 수 있는 거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. 그래도 울테 기계식 11단 나쁘지 않습니다.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유압식 브레이크라 브레이크 제동이 굉장히 잘 되는 게 특징인데, 문제는 단점도 이 브레이크가 너무 잘 들다 보니까 혹여나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잡으셨을 때 넘어지실 수 있으니 항상 브레이크는 끊어서 잡아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자, 로터 같은 경우에도 앞에랑 뒤에랑 같은 사이즈의 160 로터가 들어가 있습니다. 브레이크 패드는 방열 패드가 조금 더 비싼데 이게 잘 세팅이 돼 있네요. 다른 브랜드 완성차를 좀 만져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패드도 원가 절감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세파스 리파인드는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, 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지금부터는 저희 리뷰의 자랑 라쳇 ASMR 가보자고. 라쳇 소리가 되게 좀 묵직하고 웅장한 소리가 나긴 하네요. 근데 전반적으로 까랑까랑한 소음은 아니고 브랜드마다 허브의 소리가 다를 수 있어서 이런 느낌의 소리가 있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세파스 리파인드 6 모델을 살펴보셨는데요.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. 한 300만 원대의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에는 충분히 가격 대비 성능적인 부분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는 놀랍죠. 이게 어떻게 이 가격에 나오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알찬 구성에 나올 수 있는 모델도 있으니 여러 가지 방향에서 눈으로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영상을 좀 마무리할까 하고요.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자전거에 꼭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